내가 연차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려면 어느 정도 직무 유지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직무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강점을 살려가면서 이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한테 직무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코칭을 하다 보면 요즘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업은 직무 전환이 가능하냐, 혹은 직무 전환해서 이직하는 게 쉽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우선 이제 국내 기업이랑 외국계 기업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직무 전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무 전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외국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본인이 업무를 하던 어떤 특정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이직을 하면서 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인사팀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마케팅으로 바꾼다든지 직무를 확장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마케팅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 분석 쪽으로 아예 전환해서 간다든지 이런 개념을 보통 이제 직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버려야 될 것들, 내가 리스크를 져야 될 것들을 우선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3년 정도 인사팀 업무를 했다가 이직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받았던 연봉이나 내 직책이나 직급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3년 동안 했었으니까 그 3년 정도의 이제 연봉이나 연차나 이제 직급이 보통 대리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서 새로 이제 하는 업무들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내 연봉도 0년차에서 다시 시작이고 직급도 0년차에서 다시 시작이고 사실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직무를 완전히 전환하는 개념보다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살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하는 게 좋고요. 직무 전환을 또 생각해 볼 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업에서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A라는 직무를 했다가 B라는 직무로 감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회사의 리스크를 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신입을 채용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도 A라는 업무를 굳이 했던 사람을 B라는 직무에 채용할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뭐 연차나 직급이나 연봉을 안 맞춰줘도 되는 상황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입은 오히려 그 근무 경험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입으로 채용을 하건 경력으로 채용을 하건 같은 결의 직무 경험이 있어야 훨씬 더 좋은 거지,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경쟁을 할 건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필을 할 건지, 그리고 그런 요소가 나한테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확장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다가 마케팅 쪽에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다루다가 내가 마케팅 자체보다는 좀 더 데이터 분석에 가까운 직무로서 전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업무 경험을 조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직무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역량을 좀 개발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이러이런 데이터를 써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적인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이런 교육을 들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웠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입사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회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고, 내가 그 전에 경험도 살리면서 연봉이나 연차도 살려가면서 직무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력 개발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직무를 하는 것보다는 직무를 조금 살려서 이직을 하면서 전환도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랑 이제 외국계 기업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보직의 전환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 내가 움직이고 싶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발령의 개념으로
직무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또 연차가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B라는 직무에서 또 3년을 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직할 때 내가 B라는 직무를 선택하면 3년 경력자가 되는 거고 A라는 직무를 선택하면 4년 경력자가 되지만 B라는 업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죠. 외국계 기업은 사실 이렇게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기업 내적으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내가 원하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더 많아요. 커리어 개발의 중점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게 대기업하고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는 똑같아요. 국내 기업처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보직 전환을 하거나 직무 전환을 했을 때 나중에 커리어를 살릴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개념은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업 자체에서 내가 연차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려면 어느 정도 직무 유지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직무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강점을 살려가면서 이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직무 전환에 또 성공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